네,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의대 서울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윤종찬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갖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오늘 여기 앞서 이사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신부전학회 주요 임원진 선생님들이 부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조현재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해 주셨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신부전이 의심되는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NT-프로BNP와 같은 바이오마커,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진단한다. 이게 아마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케이스를 보셨던 거고요. 저는 뭐 진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지만 약간 전반적인 내용 또 이렇게 놓치기 쉬운 신부전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을 정의하는 건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수치나 혈압 수치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지만 앞서 조현재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신부전의 분류에는 좌심실 박출률이라고 하는 LVEF로 분류하긴 하지만 LVEF를 가지고 신부전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신부전의 정의는 여전히 어려워서 조직이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런 산소나 에너지가 그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는 심장 박동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총칭하는 일종의 신드롬이기 때문에 아직도 진단하는 거에는 정의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연구마다 조금 다르다. 그렇지만 일단 크게는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고전적인 개념의 신부전이라고 하면 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조현지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심장의 구조나 기능에 문제가 있고 신부전에 의한 증상과 징후가 있는 단계죠. 그렇지만 이 앞 단계, 증상은 없지만 구조의 변화가 온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검진에서 신비대가 있다든지 우연히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증상은 없지만 이제 구조나 기능의 이상이 시작된 거고 A 단계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전에서는. 이거는 구조나 기능에도 문제가 전혀 없고 증상도 당연히 없고 그렇지만 신부전으로 나중에 진행될 위험성이 있는 단계마저 신부전의 분류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병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병이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결국에는 신부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즘에는 암 치료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아도 오래 사십니다. 그게 좋지만 항암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이 결국에는 심장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5년, 10년 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인자만 있는 경우에도 신부전의 A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앞에 예방해야 되는 환자군까지 많이 포함하는 이유는 C를 넘어서서 D, 이제 뒤에도 설명하시겠지만은 뭐 심장 이식이라든지 좌심실 보조장치 같은 그런 중증 신부전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가면 갈수록 치료의 성적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신부전을 바라보는 공중보건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부전은 모든 심장 질환이 다 공통적으로 결국에 생기는 종착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심방세동, 판막 질환, 심근병증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질환, 뭐 빈혈이 심하다든지 그다음에 CKD가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도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400만 명 정도 신부전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앞서 유병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 인구의 작게는 한 1%, 높게는 한 3% 정도가 신부전 환자라고 알려져 있고 사회가 고령화되고 신부전의 선행 질환인 당뇨병이나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급성기 치료 기술들이 좋아져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뭐 PCI 스텐트 시술을 한다든지 판막에 대한 시술을 한다든지 이전에는 심근경색이 진단이 돼도 반이나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접근이 좋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시술로 잘 서바이벌 하는데 그런 환자들이 5년,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도 결국에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면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높아져서 당뇨병이나 CKD 환자에 비해서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특히 응급실로 급성 악화로 응급실로 오는 경우에는 신부전에 대한 그런 진료비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거의 뭐 한 60% 이상 진료비가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주요한 입원 원인 또 신부전을 진단받게 되면은 한 5년 이내에 반수에서 이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고형장기 암보다도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부전 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신부전의 전반적인 그런 패턴을 평가하기 위해서 팩트시트를 주기적으로 이제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률은 비슷하지만 당연히 이제 유병률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똑같은 신부전 환자라고 하더라도 외래에서 잘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환자의 예후는 1년 생존율이 96%니까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급성 신부전 악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1년 생존율이 85%, 이게 84%,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전 환자들은 악화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이 팩트시트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진료 비용도 당연히 이제 외래에서보다 입원했을 때의 비용이 시기별로 급격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 선생님들 이제 언제 신부전 환자를 보내야 될 거냐, 이게 아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심실 박출률, LVEF랑 상관없이 새로 신부전이 진단됐다. 그렇다면 일단 조금 상급기관에서 더 정밀한 검사를 한번 보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심초음파 말고도 심장 MRI라든지 조직검사, 유전자 검사들이 예전에는 검사를 해도 치료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특수 검사들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진단된 신부전에 대해서는 한번 리퍼럴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인 질환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나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앞서 조현재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 이 신부전 악화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은 판막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심근염에 대한 검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때 그럴 수 있고요. 치료 계획이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계속 그런 뒤에서 두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릴 표준적인 신부전 치료를 하는데도 증상이 뭐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EF가 호전되지 않는다든지, 최근에는 특수 약제들이 필요한 임상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종류의 심근염에 대한 어떤 약제가 무료로 환자가 이제 임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도 리퍼럴을 이제 고려하실 수 있고, 당연히 환자 상태가 나쁠 때는 리퍼럴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 검사에 있어서는 당연히 심장 초음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 검사이지만, 심장 MRI에 대한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MRI 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게 스카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라디오 컨트라스트 다이가 셀 안에 들어갔다가 이게 액티브한 셀이면 이게 뽑아져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데드 스카인 경우에는 인트랩되어 있는 다이가 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부분이 이제 데드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레이트 가돌리늄의 인핸스먼트 패턴을 통해서 이 환자의 심근병증의 원인이 뭔지를 확진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오래 쌓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이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심근병증 자체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광범위하게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아마 유전자 치료도 지금 일부는 이제 시험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하게 될 텐데, 어쨌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아주 드물게 우리가 그냥 다이레이트 카디오마이오패시, 그냥 이디오패틱 다이레이트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해봐서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알고 당연히 다른 가족들에 대한 검사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58세 남자 환자인데 숨 차서 왔고 엑스레이에서 이제 이상 소견이 있었고 하지부종의 증상이 있었고 체중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신부전 환자들은 체중이 늘고 부어서 오는데 이렇게 체중은 감소하는데 호흡곤란이 있다, 당뇨병이 있었고 특별한 병력은 없었고, 근데 심전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상 맥이지만 약간 빠른 것들이 보이고, 랩에서 보면은 WBC, 헤모글로빈, 플레이틀릿이 모두 다 감소해 있는 약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NT-프로BNP는 1500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고 엑스레이에서 이게 카디오메갈리와 플로라 이피전이 있습니다. 여러 원장님들 이 타이로이드 펑션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순환기내과 환자나 신부전이 의심될 때는 타이로이드 펑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는 뭐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환자는 보시는 것처럼 TSH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 프리T4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을 봐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이퍼타이로이디즘에 의한 신부전을 의심할 수 있고 심장 초음파를 해보면 LVEF는 보존돼 있지만은 LA 볼륨은 커져 있는 박출률이 보존돼 있는 신부전에 해당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요 환자는 그레이브스 디지즈한 사이로 톡시코시스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펜사이토페니아가 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하이 아웃풋 하트페일리어의 증상에 의해서 이제 이런 박출률 보존 신부전이 이제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68세 여자 환자인데 특별한 병력이 없었는데 한 달 사이에 굉장히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혈압 요 정도 엔티프로벤피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 심장 초음파를 저희가 먼저 보여드리게 됐는데 일견 이 월이 LV 월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져 있고 스페클링한 그런 마이오카디움 양상을 보여서 경험이 많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이솔릭 디스펑션과 동반돼 있다는 것들을 봤을 때 또 이런 GLS 패턴을 봤을 때 심장 아밀로이도시스라는 이거는 굉장히 드문 병이기는 한데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박출률 보존 신부전의 한 아형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편한 아주 복용 수능도가 좋은 경구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베일러해졌기 때문에 심장이 두꺼워지는 이런 아밀로이드증에서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나 이런 전신성 아밀로이드증을 배제하고 나서 해그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예전에는 조직 검사를 해도 그게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진단이 돼도 특별한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타파미디스라는 약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단해서 치료를 하는 게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위암 진단 워크업 때 이런 본 스캔들을 합니다. 거기서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왜냐하면 위암의 본 매치를 보는 게 스테이징 워크업 중에 있는데 똑같은 그런 본 스캔은 아니지만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진단이 됐던 그런 심장 아밀로이드증 환자들도 있고요. 또 이런 비침습적인 어렵지 않은 해그약 검사에 대한 영상 진단 방법들은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도 초음파 검사, 심장 MRI 검사, 또 해그약 검사, 그다음에 엔티프로비엠피아 같은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심장 아밀로이드증, 특히 TTR에 의한 심장 아밀로이드증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국내 보고를 이제 말씀드리면 2000년대, 10년대 초반에 비해서 2018년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환자에서의 어떤 유전자 변이형은 다른 나라랑 좀 다르다. 그다음에 아주 심근이 두꺼워지지 않아도 꽤 한 5분의 1 정도는 심근이 별로 안 두꺼운 경우들이 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도 꽤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어떤 흔하게 접하시진 않겠지만 이제 산모들이 일단 적죠. 전체 수는 산모들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어들었으니까 적지만 고령의 산모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주산기 심근증에 대한 우려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임신해서 또 고령이니까 숨차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페리파툼 피리오디에 카디오마이오패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이사신 오늘 사회 보시는 최진호 교수님이 주도로 전국 26개 병원에서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20년 동안 팔로업을 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그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에이지도 보면 그냥 일반 산모의 나이랑 비슷하게 이 PPCM이 있는 주산기 심근병증이 있는 환자의 산모의 나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2010년도
비해서 2011년도 요 10년 동안이 사실은 더 많이 뭐 좋아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고, 아직은 특별한 약이 지금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잘 관리하는 게, 진단을 해내고 관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좌심실 박출일이 호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크게 갈리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그게 다 심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심근병증을 반드시 다 일으키지는 않아도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갑자기 심근병증이 왔을 때 이 환자가 10년 전에 브레스트 캔서로 케모세라피를 받은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지, 그런 개연성들을 이제 의심해야 되는, 왜냐하면 캔서 서바이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특별한 케이스는 이제 비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뭐 여러 원장선생님들 더 관심 많으시겠지만, 이 비만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비만한 환자가 많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중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훨씬 높지만 우리나라에서 성인의 남녀, 소아의 여자는 괜찮은데 소아의 남자들이 엄청 문제입니다. 주변에 뭐 중고등학생 남자, 자녀분이나 조카나 이렇게 비만한 남학생들 많이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중장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베시티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오늘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않지만,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그 해마다의 브레이크스루, 어떤 중요한 과학적인 업적을 이제 하는 그런 거를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 천체 망원경이라든지 무슨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학의 분야, 생물학이나 의학뿐만 아니라 하나씩 하는데, 2023년에 이제 GLP-1 리셉터 애고니스트 위고비라는 한 약제가 중요한 임상 연구를 보였을 때 이게 비만이 적수를 만났다, 오베시티 미츠 매치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 아마 이제 지금은 그냥 비만 환자에 대한 인디케이션과 또 심혈관계 질환 병력이 있는 비만 과체중 환자한테 이제 돼 있지만, 그리고 이제 비급여지만 비만 약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부전에 대한 그런 약제로 들어오게 되면 점점 더 확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만한 신부전 환자에서 할 때 중요한 게 심전도,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다 똑같은데 NT-프로비엔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부전이지만 NT-프로비엔피가 낮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비만입니다. 왜냐하면 페리카디얼 월이 펫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심장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실제로 늘어나야 되는 거가 NT-프로비엔피가 많이 상승하지 않아서 비만하고 신부전이 맞는데 NT-프로비엔피는 정상이거나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 초음파나 여러 가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비만이 동반된 신부전에서는 조금 더 진단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양한 신부전에 있어서 역학이나 어떤 중요성 말씀드리면서 어떤 전형적인 신부전의 어떤 티피컬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잠깐 설명드렸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새롭게 발생한 신부전이나 아니면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 이런 뭐 표준 치료를 계속 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리퍼럴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